여러분, 블루존 1부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블루존 2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과일과 채소로 식탁을 먼저 채우고 고기를 조금씩 곁들여 먹으라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자칭 전문가들은 식물성 식단을 적극 장려하면서 육류는 특별한 날에만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2부에서 새로운 블루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블루존 1부에서는 북위 41도에 위치한 장수마을인 그리스 이카리아 섬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아래의 북위 22도에 위치한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기대수명 세계 1위는 홍콩 사람들입니다. 간혹 2위로 나온 데이터도 있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거의 항상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홍콩과 마카오는 총 육류 섭취량이 세계 1위, 3위입니다. 1년에 1인당 어떻게 200kg 이상 육류를 먹을까요? 2위 아이슬란드도 181kg나 먹습니다. 이게 평균치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씨름 선수 빼고 1년에 육류를 180kg 이상 드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상위 10%는 가능할까요? 육류 매니아면서 초대식가인 저도 홍콩 평균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육류에 대한 UN 175개국 연구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전 세계 인구 90%에 해당하는 초대형 규모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기대 수명 역시 같이 증가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연간 육류 섭취량 끝부분이 160kg입니다. 홍콩, 아이슬란드, 마카오가 얼마나 육류 섭취량이 엄청난 건지 한눈에 보이시죠? 그야말로 그래프로 그릴 수 없는 넘사벽들입니다. 2024년 UN 인구분과위원회의 전 세계인 기대수명 통계를 보면 평균 기대수명은 73.4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죠? 역시 기대수명 세계 1위는 홍콩과 마카오였습니다. 육류 소비량 세계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육류 소비량 세계 2위인 아이슬란드는 기대수명이 세계 20위입니다. 상당히 상위권이죠? 전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북해도 잘 아시죠? 홋카이도 사람들은 겨울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술 취해서 잠시 길거리에서 졸다가 얼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홋카이도는 북위 42도인데 러시아 사할린 섬은 북위 45도입니다. 여기 겨울 엄청 춥죠? 저는 아마도 일주일도 못 버티고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북위 64도에 있습니다. 시베리아가 북위 60도입니다. 얼음나라 아이슬란드 옆 동네가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야말로 아이슬란드는 얼음나라입니다.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여기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 트랩트 죽음의 땅이라는 아이슬란드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 보는 내내 제가 춥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눈과 얼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장 추위를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트랩트를 강추합니다. 전 재밌게 봤어요. 기대수명 세계 20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겨울철에는 한랭질환 외에도 심내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뇌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추운 겨울철은 신경외과의 성수기입니다. 겨울철에는 뇌출혈, 뇌경색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도 겨울철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는 4월에서 9월 사이에는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합니다. 비타민 D가 주로 합성되는 시기도 역시 4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즉, 극도의 추위 속에서 사는 아이슬란드 사람들 기대수명이 세계 20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겁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럽의 블루존입니다. 물론 아이슬란드의 신생아 사망률 감소 양상을 보면 아이슬란드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의 질은 당연히 기대수명과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런 극오지에서의 저런 높은 기대수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실제로 아이슬란드 사람이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물이 깨끗해서 그런가, 아니면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등등 여러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해당될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북극 근처에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이슬란드 음식을 보면 양머리 고기, 발효 상하 요리, 버터 등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먹습니다.
총 육류 섭취량이 세계 2위라고 했죠. 1년에 1인당 평균 181kg를 먹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은 300kg를 훌쩍 넘어갈 겁니다. 여기는 너무 추워서 채소 과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채소 과일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 편이겠죠. 비록 극한 환경이지만 좋은 공기와 함께 느긋하고 좋은 생활 습관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른 나라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저는 좋은 식사 습관을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빙하기에 살았던 인류는 하이에나와도 경쟁하면서 육식이 주식이었습니다. 채소 과일이 자라지 않으니까 먹을 게 육식밖에 없죠. 아이슬란드도 하루하루가 빙하기나 다를 바 없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아이슬란드에 필적하는 겨울의 나라 스웨덴에 가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안니카 박사가 아주 유명한데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요법을 처음 스웨덴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이 저탄고지 식단은 스웨덴에서 수많은 소송에 시달렸는데 결국 2008년 스웨덴 보건복지청은 저탄고지 식단이 살 빼기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스웨덴 국민의 약 23%가 저탄고지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탄고지 식단의 성지입니다. 겨울나라 스웨덴의 기대수명은 세계 12위로 유럽에서 가장 장수하는 블루존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곳이 정말 블루존이죠. 극한 추위에서 어떻게 기대수명이 저렇게나 높을 수 있습니까?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진정한 블루존입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의 유럽 통계를 봐도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2012년 유럽 41개국 연구에서도 하루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육류 섭취가 정말 건강을 망치고 혈관을 망치고 빨리 죽게 하는 건 맞습니까? 전 육류 섭취가 오히려 우리 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텔로미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정말 핫하죠? 텔로미어는 유전자 정보, 즉 DNA가 있는 염색체 말단의 보호 구조를 말합니다. 꼭 캡 씌워놓은 것처럼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수준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는 세포 노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결국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은 노화 진행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논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각종 음식과 음료 섭취에 대한 텔로미어 길이를 연구했는데요. 시리얼, 과일, 야채, 유제품, 적색육 등 9가지 식품과 주스, 커피, 차 등 8가지 음료 중 유일하게 적색육의 섭취만이 텔로미어 길이 감소를 현저히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랍죠? 더 최근 연구에서 싱가포르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적색육 섭취와 텔로미어 길이와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결과에서 적색육 섭취가 증가할수록 텔로미어는 더 길었다는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적색육이 오히려 장수물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장수물질 중 하나가 바로 카노신인데요. 카노신은 육고기에 풍부합니다. 근육과 뇌에 고농도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카노신은 동물 조직에서만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소고기 등에도 많이 있는데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여러가지 뇌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카노신 수치가 특히 낮습니다.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은 카노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로부터 뇌와 신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카노신에 대한 연구인데요. 카노신은 복제 노화를 지연시키고 섬유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카노신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 세포는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느려지고 수명이 2배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카노신이라는 물질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수명 연장 효과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카노신이 어디에 많다고 했죠? 계란, 생선, 고기에 많습니다. 세계 최고령자의 장수 비결은 매일 계란 먹기였다고 합니다. 116세의 모라노 할머니는 자신의 장수 비결은 매일 생계란 2개를 먹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UN 175개국 연구에서도 총 육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기대 수명 역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적색육은 실제로는 장수 물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음식입니다. 가금류보다 적색육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40% 이상이 채식주의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식주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의 기대 수명은 약 72세로 세계 126위입니다. 이는 북한보다도 더 단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기대 수명은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보다도 더 적습니다. 연간 1인당 총 육류 섭취량을 보면 북한은 1년에 약 24kg를 먹는데
인도는 약 12kg에 불과합니다. 섭취량 기준으로 세계 179위입니다. 이건 거의 꼴찌라는 겁니다. 아까 홍콩의 200kg와 비교하면 16배 이상 차이가 나죠. 육류를 거의 먹지 않은 인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씨름하는 미국, 브라질보다도 높고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인도에서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전체 사망의 약 30%에 해당했습니다. 미국이 23%니까 30%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는 인도의 심장마비 발생의 연령 분포인데요. 40세 이하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빈도가 25%나 됐습니다. 20, 30대가 웬 심장마비입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빈도 역시 55%로 엄청났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이상 심장마비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수명이 세계 126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인도의 의료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심장마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식습관 등 생활습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류가 정말 심혈관 질환의 주된 원인이라면 홍콩과 인도의 기대수명 차이가 여러분들은 납득되십니까? 전 육류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소아청소년기 비만율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인도 성인 4명 중 1명이 과체중이고 2명 중 1명은 비만입니다. 그런데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이가 28세에서 38세 사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는 어지간하면 비만한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비만 경찰들도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매년 3,600명의 인도 경찰들이 비만증으로 사망하고 있고 이는 순직에 의한 사망보다 3배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경찰들이 과연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도 남부의 한 경찰부대가 비만 경찰은 퇴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대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당뇨와 심장질환 등 식생활 관련 질병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부대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는 홍콩, 아이슬란드, 마카오가 왜 장수국가인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 나라가 저는 블루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리에 돌아다니는 홍콩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살찐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인도와는 비교가 안 되죠. 홍콩 사람들은 뭘 주로 먹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저렇게나 많은 양의 육류를 먹고 있지만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은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료의 발전 때문에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블루존 사람들의 식습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블루존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